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나무로 빼곡하게 둘러싸인 전주. 정말 상상만 해도 시원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준비 중인 전주시 우리 김승수 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름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할 것도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아서 조만간 빠른 시일에 가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반납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폭염 때문에. 그래도 예. 다녀오셔야죠. 예. 이제 폭염이 좀 지나면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르신들 걱정이 많습니다.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더운 도시에 오명은 벗긴 했지만 어쨌든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취약한 어르신들 걱정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 기사 보니까 대구는 뭐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예, 예. 저는 전주가 전프리카 같아요. 이제 전주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강릉 뭐 영천 이런 데가 더 덥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주는 5, 6년 전까지 최고 더운 도시였는데 이제 뭐 약간 순위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래 제가 여는 말에도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네. 제일 먼저 지금 실기 들어서면서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천만 그루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 상상이 안 됩니다. 나무로 네. 하니까. 예. 지난번 임기 시작할 때는 우리 주변에 밥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 첫 번째 결제로 밥 굶는 아이들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게 저희 첫 번째 결제였는데 데이트 상품이었죠. 예, 이번 민선 7기는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 이게 이제 정책명인데 천만 그루는 물론 이제 대목도 심지만 뭐 작은 나무의 숲도 심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현재 예. 녹지가 많지만 이제 전주는 덥고 또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미세먼지와 또 열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또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 나무와 꽃, 물을 우리 도시로 끌어들이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네. 또 녹음이 주는 시민들에게 정서가 굉장히 편안하죠. 많이 예. 편안하고 또 예. 힐링이 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예. 뉴욕 가면 센트럴 파크가 예. 부러운 이유이기도 하고 예. 가까운 지역에서는 또 군산, 은파 유원지가 너무 부럽잖아요. 예, 예. 그런 곳이 전주에 있더라면. 예, 아마 그 최적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경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전주가 녹지가 많긴 하지만 녹지들이 또 다 끊어져 있고 또 도시 개발하면 생태축도 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주 전체를 녹지로 있긴 하지만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꽃을 심어서 하나의 정원처럼 만들어 간다면 전주는 5, 6년 뒤쯤은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또 힐링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이렇게 그림 딱 제시하면은 네. 예산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또 예. 물어보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나누면 분명히 가벼워지는데 이번은 국가 예산에 2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전체가 6, 7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그루 나무를 심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최근에 이제 물놀이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지난 주말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예. 좋아하고 있고 예. 또 도시에 저런 공간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들도 대부분 시민 기증을 받았는데 시민 기증을 받아서 가족들 이름표를 붙여주고 이 나무는 이제 평생 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70년, 80년 또 100년의 삶을 살지만 이 나무는 앞으로 수백 년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이름표가 붙어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시민들 66만 명이기 때문에 이제 갓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원짜리 묘목부터 또 어르신들이 뭐 100만 원짜리 나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66만 그루를 또 시민의 나무로 심을 수도 있고 뭐 기업들도 참여하고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라이온스나 로타리에서 예. 공원을 맡아서 여기는 라이온스 동산, 로타리 동산 하면서 이제 그 단체에서 꾸밀 수도 있고 네. 또 전주를 떠나간 출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내가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데 또 나의 이름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서 나무를 기증해주면 그게 잠깐에 거치는 게 아니고 수백 년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예산이 물론 들어가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덥다고도 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또 바람길을 막았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난개발하고 아파트 많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나무로 좀
가꿔서 우리가 다시 자연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를 들면 전주천에 지금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그 플라타나스가 한 그루가 예. 뭐 이제 지금 꽤 큰 나무인데 그 정도가 선풍기 10대, 뭐 에어컨 7대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침엽수가 특히 이 더운 여름에는 중요하고 또 미세먼지 잡는 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를 심어서 잠깐 시원한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50년, 100년 뒤에 정말 어떤 도시를 물려줄 건지 저희들은 맞습니다. 중요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만구로 나무 심기가 임기 내에 다 안 끝나더라도 이건 지속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1000만 그루, 2000만 그루 뭐 심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천만 그루를 지금 뭐 8년 정도 잡았는데 네.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도시들이 이제 몇 개 도시를 했는데 예. 실패했던 이유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데 특히 지금 나무와 꽃을 심어서 정원을 많이 만들고 싶은 지역이 전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원도심 또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내 주변에 화단이 생기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면 시민들께서 아 내가 이 도시로부터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골목 정원 컨테스트 전주 전체도 하고 네. 또 학교에는 담장이 있다면 담장을 허물고 수벽을 만들어주고 학교에도 정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조경사로 임명을 해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학교 가든 컨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나무 심자고 하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이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 재선 성공하셨어요. 크게 어떻게 보면 긴장감 없이 이제 선거를 치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초선과 재선에 주는 그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긴장감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아, 무게가 정말 무겁죠. 전에는 이제 뭐 즐거움 반, 책임감 반절이었는데 지금은 90% 책임감 또 10%는 이제 약간의 안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네. 부족한 점도 정말로 많았구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은 또 꽤 차이가 있었구나. 이런 부족함을 많이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는 지난 4년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서 더 겸손하게 시민 곁으로 가겠지만 더 담대하게 전주의 큰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그 재선 준비하시면서 일단 뭐 민심 또 탐방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주민들과 많이 또 사석에서도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가 부족한 부분 많이 크게 반성하는 계기였다 이번 재선 통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건 어떤 거였습니까? 아, 이 부분은 내가 놓친 부분이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뉘우친 게 있다면요.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 뭐 저희 도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모든 도시들이 아마 경제적 성장 이 부분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네. 시민들께서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진 것은 작은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왜 저렇게 물이 정화되지 않았는지,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은 왜 저렇게 방치됐는지, 내 집 앞에 있는 이 작은 인도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풀이 네. 많이 나 있는지, 내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은 왜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건지, 이런 작은 행복에서 주는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 같은 정치인들은 큰 것만 또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많이 하기 마련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또 많은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한옥마을은 또 하나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시민들과 소통이 좀 많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전주시장인데 시청의 시장이었구나. 전주시장을 뽑았는데 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청 안에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시민들 곁으로 가고 또 기업 곁으로 가고 또 다른 기관들 곁으로 가서 전주라는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이 또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민선 4기는 확연하게 그런 역할을 꼭 하고자 합니다. 작은 시민들의 또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겠다 그런 예. 말씀으로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손님들 많이 오고 있는데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 펼치겠다고요. 이건 어떤 거죠?
한옥마을이 사실은 아직은 머무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한옥마을이 무조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가 돈 많이 벌자 이렇게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주시의 관광이라는 용어를 여행으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문화관광국이었는데 예. 문화여행국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관광객들이 소비만 하는 우리들의 돈벌이로 전락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진짜 오시는 분들이 제2의 시민으로 우리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주에 오신 분들도 돈 쓰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데가 아니고 마치 내가 있는 도시 나의 집처럼 아끼고 그렇게 서로 친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행의 양에서 질적 전환을 저희가 하자는 건데 그래서 한옥마을이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도시 한옥마을 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자는 건데 현재 한옥마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고 올해는 특히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한옥마을이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한옥마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잘 살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옥마을에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팔든 어떤 공간이든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는 공간 그렇게 인증제를 해서 질적 수준을 저희가 훨씬 더 높이려고 하고 지금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예. 컨텐츠가 아주 중요한데 저희가 문화 컨텐츠 넣는 거를 더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예. 한옥마을이 7만 평이라는 이 한옥마을이 1년에 1,000만 명씩 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3년 전부터 부도심 아시아문화 심장터 100만 평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100만 평을 확 넓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자산의 세계 평화의 전당에 들어가고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선미촌도 지금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상장식 했습니다만 전라 가명이 내년 9월이면 또 완공이 되고 완산 도서관 쪽에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 역사 공원도 올 12월 달에면 마무리가 되고 특히 서학동 예술마을은 이번 정부와 함께 예. 도시 재생 뉴딜 모델로 잘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객사 앞에 광장도 또 저희가 잘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컨텐츠들이 많은데 한옥마을 7만 평을 포함해서 구도심 100만 평을 확 넓혀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주라는 도시에 감동하고 또 1박 2일, 2박 3일씩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구심점이 돼서 이제 점점 넓어지네요. 7만 맞습니다. 평이었던 게 100만 평까지. 네. 예. 한옥마을의 콘텐츠 많이 이제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옥마을만 가면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뭐 해외 가면 뮤지컬처럼 상설 공연, 우리의 색깔을 담은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예. 지금 주말에 한옥마을에서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래 상설 공연장으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그 노는 판이 마당이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공연에 최적화된 지금 그런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공연장을 하자 그렇게 국비 예산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적정한 장소에 한 300~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을 하면 훨씬 더 공연이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우리 정부와 함께 한옥마을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주말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문화 콘텐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감사한 것은 전동성당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전동성당이 담을 허물겠다. 저희하고 지금 거의 확정을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동성당이 담이 허물어지면 이제 유럽처럼 이제 하나의 큰 광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큰 결정이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네. 결정인데 네. 아직 뭐 준비 기간은 좀 필요합니다만 거기는 확정을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양의 이제 경기전 이 궁과 그리고 또 이제 서양의 이 성당이 만나는 중요한 광장이 하나 생기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그 광장 하나만 해도 한옥마을의 큰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 탄소 복합재 관련 기업단지 스포츠 레저 산업 연계해서 또 육성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탄소는 도민들 또 시민들 기대하기에도 이게 언제쯤 되는 거야 하고 의구심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예. 탄소 산업은 그 김한주 시장님 또 우리
송하진 시장님 지금 지사님이시죠. 예. 두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해 오셨고 또 전주의 많은 전문가들 시민들께서 또 의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뭐 탄소가 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 우리가 정말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탄탄하게 준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전주 탄소 섬유로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군수물자도 만들고 이런 걸 아직까지 거기 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희가 현재 탄소 섬유가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탄소 발열 의자라든지 겨울에 따뜻해지는 거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탄소 섬유로 와이어가 없는 그러니까 선이 없는 이런 신호등 같은 거 이것도 아주 잘 만들어서 팔려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동호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낚시대도 역시 탄소 섬유가 필요하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 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탄소 섬유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팔복동에 20만 평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공간에 탄소 관련된 강소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전주의 경제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분야는 전주가 워낙 앞서 있고 대구가 이제 뭐 치고 올라오긴 합니다만 저희는 탄소 융합 기술원이라는 데가 연구원들도 많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만 좀 받쳐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격 단가만 좀 안정을 찾으면 지금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온다. 알겠습니다. 폭염에도 이 도서관으로 또 고시원으로 향하는 젊은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전주시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주시의 가장 어렵긴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러진 않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건강 문제, 청년들이 이제 직업이나 또 직업 훈련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소외되는 니트족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청년 소외 현상. 그다음에 또 20대의 70%가 월세에서 살기 때문에 청년 주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하는 일들 그리고 또 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청년들 취업하는 문제들 또 창업도시로 가는 일들 이런 식으로 일자리는 어쨌든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국가 사업이 됐어요. 최근에 청년 건강 검진을 저희가 전국에서는 뭐 12종목 검진을 하는 데는 저희가 확대해서 가장 먼저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청년들의 25%가 재검을 받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젊으니까 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청년들의 건강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도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 또 1인 주택 이런 걸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도 지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어쨌든 지속적이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 청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으로. 문화관광 관련된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전주가 마이스 산업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한 어떤 메리트,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컨벤션 산업은 전주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컨벤션 센터가 저희가 건립을 못해서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컨벤션 산업은 한옥마을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한옥마을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오고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긴 하지만 소비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컨벤션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맨들이 오고 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러 주중에 오기 때문에 주말에 오는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채울 수 있는 게 주중에도 오는 거고 이분들은 대부분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은 층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실제 도움이 많이 될 게 컨벤션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컨벤션을 이제 뭐 전시를 하는 컨벤션도 있고 회의를 하는 컨벤션도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회의 장소가 좋다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회의 끝내고 뭘 볼까,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주도하고 전주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는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컨벤션 전시나 회의하는 컨벤션을 얼마든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년 안에 반드시 획기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도 이제 제법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곳 계신 분들도 컨벤션 센터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호텔은 네.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예, 꼭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엄마의 밥상은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지금 여전히 밥 굶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그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지혜의 반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1년에 4권씩 보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읽고 싶은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일 새벽에 4시 반부터 7시까지 도시락 배달해주는 엄마의 밥상은 지금 3년 반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요즘에는 이혼율이 좀 아. 높아지기 때문에 네. 혼자 사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엄마 아빠 없는 분도 계시고 음.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긴 했지만 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만 또 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펴야 될 가족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사회가 각박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부하는 게 더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있죠. 네. 예. 엄마의 밥상은 또 독지가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참 따뜻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예.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 끊임없이 하여튼 물어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선거 과정도 그랬고 또 선거 재선 시작을 해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질문이 종합경기장 어떻게 할 거냐, 대한방직 어떻게 할 거냐 그 네. 고민 질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종합경기장은 뭐 우리 시의 땅이라고 보고 공공의 땅이라고 보고 대한방직은 이제 민간의 땅이기 때문에 민간의 땅을 시에서 100% 좌우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네. 대한방직은 이제 공장이 있던 데에서 다 다르게 이제 뭐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상업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전주시 또 전라북도가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공간은 근 7만 평 정도 되는 전주의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서부 신시가지는 이제 교통 문제도 있고 주변 상권, 주거지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시민들 전문가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시의회, 도의회 또 전라북도와 함께 현명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나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찬찬히 그리고 세밀하게 들여봐서 옳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뭐 해안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 예. 우리 시민들의 지혜가 모이면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전 수기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그런 공론화 방식을 통해서 전주의 좋은 경험이고 또 전주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승수 시장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모처럼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결국 한 도시는 저 같은 뭐 시장이나 정치인들 한둘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또 기업이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도시는 시민들의 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서 또 우리 전주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전주라는 도시를 함께 저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이제 저희가 장막을 쳐서 오히려 더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경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7기는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주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전주처럼 1,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 희망이 없다면 그 어떤 도시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주를 부러워하고 많은 분들이 전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자부심과 네. 또 자신감으로 이제 전주의 운명을 바꾸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지 저희가 가서 전주에서 왔습니다 할 때 살기 좋은 고장 전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폭염에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꼭 제 이름으로 된 나무를 한 그루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